있습니다.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부동산 자산 관리 사례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산 현황은 2016년에 매수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2채,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영등포에 위치한 아파트와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50대 후반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은퇴 후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특히나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알짜 지역만 좀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지역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결론은 뭐 그래도 자산을 조금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해당 부동산만 가지고 은퇴 후에 이 노후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느냐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변동, 특히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야 된다는 케이스거든요. 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자, 이게 다 대부분 지금 주택입니다. 그럼 벌써 주택 기준으로 보면 이거 4주택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자, 논현동, 강남, 송파, 영등포, 이것도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해당 지역되는 게 다 규제 지역 안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자금 기준으로는 큰 금액을 버신, 이게 결국은 손해본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 이익을 보신 건 맞는데, 자, 지금 아시겠지만 뭐 금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지가가 이제 공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자, 금년도에 지금 보유세, 특히나 재산세도 그렇습니다만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양도세는 당연히 뭐 수익범만큼 낸다라는 기준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규제가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확실히 이제는 이 부분이, 자, 금년도 9월 달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시지만, 자, 내년부터는 이제 양도세에 대한, 그래서 중과세도요, 금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다 지금도 현재 보면 10%대 이상이 또 중과가 더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인데, 과연 이분의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가 그럼 이분의 지금 현재의 자산을, 자, 케이스가 먼저 한 케이스를 보면 이 플랜 A라고 보면, 자, 문정동 오피스텔과 논현동 다세대 주택, 그럼 요게 2채와 1채, 그러면 3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시고, 영등포 아파트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쪽을 컨셉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주택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거주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1주택으로 해서, 자,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이건 비과세로 적용 케이스라고 하는 거요. 자, 이 그럼 두 개하고 하나, 이 주택을 어쨌든 오피스텔과 주택을 팔고 나면 이 자금과 1억 원이라고 하는 플러스된 자금 가지고는요, 금액이 뭐 이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자, 수도권에, 자, 상업용 쪽에 지식산업센터 한 3개 오실 정도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월 한 3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론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자, 월 300만 원 정도 되면, 자, 노후 준비가 결국은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으시면서 뭐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는 하시지만, 자, 임대 수익으로 월 300 정도만 되신다 그러면 현재 기준의 노후 준비 충분히 1차적으로는 되고요. 일단은 주택은 그대로 1주택 비과세로 해서 가는 거 유지를 하시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요. 자, 플랜 이제 B를 놓고 봤을 때, 자, 여기는요, 이 당연히 위에 오피스텔과 주택을 이 3채를 매도를 하시고, 자, 영등포에 있는 거, 자, 이게 지금 40평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다 보니까, 자, 거주는 거주인데, 자, 이 부분은요, 소형 평형대로 굳이 40평대 넓은 면적을 거주하시지 마시고요. 한 20평대에서 30평대로 좀 옮기셔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돈이 대략 한 기본적으로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네, 자, 실투자금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원 근생 건물, 물론 여기에는 뭐 보증금 플러스 대출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쪽으로 투자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1주택으로 만드시면서
임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으로 좀 전환하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플랜 B를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제가 꼭 좀 더 강조를 드리는데, 자, 재테크가 있고요. 세테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이게 분명히 재테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현재는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오히려 이제 포션이 바로 이 세테크, 세금 절세 쪽으로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감시키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으로 수익 버는 거 대비 세금에서 많이 빠지는 거, 이 부분을 두 가지만 조화시킨다 그러면 투자의 성공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재테크의 거의 80% 이상을 신경 쓰셨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40% 이상의 포션을 넘어서 재테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종합부동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법상이요. 자,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를 내야 되는 기준은, 자, 1주택 기준은 9억 원이고요. 2주택부터는 6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자, 여기가 토지, 바로 이 종합합산 토지로 할 때는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별도 합산 토지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같은 토지인데 이게 바로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통건물이나 이런 상업용 쪽 건물로 봤을 때에는 바로 금액이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상품과 토지 상품과 상업용의 상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지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포기하고 무조건 상업용 이런 컨셉이 아니라, 자, 지금은 1주택에 대한 부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비과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와 상업용에 중과세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특히 보유세에 대한 분산 투자로 인해서 절세가 된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컨셉이 점점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나 이런 부분으로 자산을 한번 재분배, 특히 포트폴리오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 많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